이 결과물을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신다면 제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자,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식민 지배를 받던 식민사관에 찌들어가지고 약소국이었던 우리가 이 정도면 대단했다. 정신승리에 개쩔어 있고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국 발해와 신라 당나라가 전쟁을 했던 그 지역은 안녕하십니까, 강지영입니다. 저희 채널이 벌써 구독자 1000명이 넘었고 11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역사 채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독자 90% 이상이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요. 아무튼 체면 치레하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진국 발해와 대륙 동쪽에 있었던 대륙 신라의 전쟁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문무왕 김범인이 당고종에게 태부경 간직을 하사받았고, 그리고 김춘추가 당나라에게 신라를 떠넘기면서 당나라의 속국이 되는 과정을 지난 시간에 영상을 편집하고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654년에 진덕여왕이 죽자 당고종이 직접 신라에 찾아와가지고 통곡하면서 거야였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1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생각을 해봐도 당나라에 있는 당고종이 배를 타고 한반도에 있는 신라로 찾아와가지고 진덕여왕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통곡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647년? 648년? 이때 김춘추가 당나라의 사신으로 파견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김춘추가 당나라에게 신라를 갖다 넘기지 않습니까? 속국이 되고 나서 단순하게 당나라와 신라가 단순한 이웃 국가가 아님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황제는 김춘추가 죽자 김범인에게 왕위를 승습케 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역사서라는 게 각 나라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었던 사실을 조금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좀 과장되게 이제 뻥튀기 하거나 이런 내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서술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부터 없었던 내용을 창작해 가지고 없었던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해 가지고 기록을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하는 거랑 없었던 거를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없었던 사실을 고의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는 무고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조금 과장에 불과한 거는 무고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당 황제가 김범인을 왕위에 오르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무왕 김범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꾀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걸 보면 당나라에서는 문무왕의 관작을 삭탈합니다. 동생 김민문이 인질로 당나라에 가 있었는데, 이 김민문을 임해군공으로 자기를 주고 신라왕으로 임명해서 또 돌아가서 신라왕이 되어라. 이런 정황을 볼 때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 되었던 거는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고, 오래전부터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 아니었던 거는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진국 발해와 신라의 전쟁사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민족사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발해가 지금 이 대련반도죠. 이 압록강 이 남쪽이 신라인데, 신라가 압록강 위쪽까지 그 경계까지 신라가 주둔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주류 강단사학자들의 논리대로라면 국경 면적이 연해주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고구려 최대 전성기보다 영토가 더 넓었던, 대동강 이남까지 이제 신라의 영토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라가 신라의 국경선 위쪽을 치게 된다면 발해를 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라왕에게 어떤 직책을 줘야 되냐면 평안도 대사라는 직책을 주거나 함경도 대사라는 직책을 주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직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일을 하는 지역이나 그 사람의 전쟁 지역의 그 지역명을 따가지고 그 직책을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경험칙상 올바른 해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계림주 군사, 영해 군사라는 표현이 또 들어갑니다. 당에서 신라나 백제 이런 데서 왕의 호칭을 줄 때는 항상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명을 들어서 관작을 주게 되는데, 신라에 대표하는 것이 계림주와 영해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 황제는 계림주 도독, 영해군사, 영해대사, 신라왕이라는 직책을 줬단 말이에요. 신라왕에게.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조선시대에 이순신 같은 경우
경우는 전라자수사, 전라우수사, 통제사라는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함이 무엇이냐면 전라도 왼쪽을 맡거나 전라도 오른쪽을 경계하거나 통제사라는 거는 그 전라도 전체를 이제 통제하거나 이 관할을 자신이 이제 관리를 한다. 그런 뜻에서 전라자수사, 전라우수사, 통제사 이런 직책을 주는 겁니다. 이순신에게 전라자수사의 직책을 주고서 저기 두만강 위쪽에 있는 여진족을 막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으로 보자면 경기도지사의 직책을 주고서 제주도 가가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경업칙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해군이라는 것은 산동반도에 있는 영해 지역이 영해입니다. 우리 국내에 있는 영해가 아니고 계림지도독 영해군사 신라왕이라는 직책을 하사받았다면 이 신라가 어디에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한반도에 있는 신라라면 굳이 미쳤다고 대륙 동쪽 산동성에 있는 이쪽 지역에다가 직책을 주거나 할 리가 없잖아요. 당나라에는 유능한 장수가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그 유능한 장수에게 산동반도 가가지고 지켜라고 직책을 하사하면 되는 건데 뭐 하려고 한반도에 있는 신라왕에게 여기 그 직책을 주고서 싸우라고 합니까?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명분이 있는 거고요. 그 보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도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고 경제적인 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에 있는 신라왕이 산둥반도에 와가지고 발해의 등주를 막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발해의 산둥반도에 있는 그 지역의 계림주 도독 그 영해군사 신라왕이라는 직책을 받는 것도 너무나 말이 안 되잖아요. 신당서에는 733년 발해가 등주를 공격했을 때 성덕왕이 이를 물리쳤다. 성덕왕은 영해군 대사로 관작을 올려주고 말갈이라는 것을 발해죠. 말갈을 공격해 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라는 산동반도와 대륙 동쪽에 신라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전쟁 지역은 산동성이기 때문에 발해가 하북성을 치고 내려오니까 신라가 이 발해의 남쪽을 치게 되면 옛날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당나라의 관할이 되었던 이 하북성 일대는 신라에게 조금 나눠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 삼국사기 기록은 약간 다른데요. 다시 돌아가서 발해의 남쪽을 육로로 공격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신당서에 보면 현지에서 발해를 공격한 것으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다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나라가 하북성 위쪽에 발해를 공격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라가 당나라 편에 붙어 있는 거라면 당나라 편이라면 한반도에서 대동강 북쪽이나 압록강 북쪽에 발해의 뒷공무니를 치게 되면 발해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당나라를 막아야 되고 뒤에서는 신라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가 더 어렵게 된단 말이죠. 양쪽으로 합공을 받기 때문에 더 어려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신라 왕이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산동반도를 막고 있고 당나라하고 이 치고 내려오는 걸 막고 있습니까? 당나라에 뭐 군대가 없나요? 아니잖아요. 이 충연주, 이 연주하고 치주는 이 산동성에 있는 지명입니다. 근데 신라 관리에게 산동성 지역의 명칭을 가지고 관리를 임명한다는 게 우리가 지금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너무 납득이 안 되거든요. 대륙 동쪽에 신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신라가 두 개 있었느냐 하나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방금 발해 공격한 것을 지도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 압록강 이 남쪽 이 신라인데 이 신라를 북쪽으로 공격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배수 이남을 떼어주겠다 공격해라 라고 이제 신라의 어떤 메리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득을 주면서. 또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당나라가 발해와 싸우고 있는데 그 한반도에 있는 신라가 무엇 때문에 당나라를 도와가지고 발해의 뒷공문을 쳐야 되는지 그 부분도 너무나 납득이 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는 왜 신라가 전쟁에 참여를 해서 발해와 싸워야 되는지 납득이 가십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삼국시대 때는 고구려가 핍박을 하고 백제가 핍박을 하기 때문에 김친추가 고구려에 가가지고 영계소문화에게 수문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감금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상황과 이런 이유 때문에 신라가 당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지만 대중국 발해는 신라를 핍박하거나 침략하거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신라가 당나라를 도와가지고 발해의 뒷공무니를 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경제적인 이권이라던가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데, 첫 번째 이유는 대륙 동쪽에 있던 대륙 신라가 당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당나라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가 이제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당나라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에게 발해의 남쪽, 하북성 남쪽을 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라는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배수 이남을 떼어주겠다, 공격해라 라고 이제 신라의 어떤 메리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득을 주면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나라가 신라에게 발해의 남쪽을 치면 폐수 이남의 땅을 이제 신라에게 떼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당나라와 신라가 서로 이웃 국가고 다른 국가라고 한다면 신라가 당나라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신라가 당나라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함께 한 배를 탔기 때문에 발해의 남쪽을 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당나라가 땅을 떼어주니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나라와 신라가 서로 이웃 국가이고 신라가 한반도에 있는 신라라고 한다면 신라가 발해의 영토를 자기의 국력으로 전투력으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발해의 땅을 먹는 건데, 그 발해의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나라가 발해의 땅을 신라에게 줄 테니까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삼국사기 기록은 약간 다른데요. 다시 돌아가서 발해의 남쪽을 육로로 공격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신라를 북쪽으로 공격해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배수 이남을 떼어주겠다, 공격해라 라고 이제 신라의 어떤 메리트를 주면서 이야기. 명나라 주원장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원나라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원나라를 이제 북쪽으로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때 배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고려의 공민왕이 자신들의 이제 고려의 군사력을 가지고서 요동성 정벌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주원장이 공민왕에게 요동성을 떼어줄 테니 너 요동성을 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고려는 명나라 주원장의 속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려한테 원나라의 관할이니까 요동성이 그 요동성을 떼줄 테니까 너 쳐라 이렇게 말하면 고려에서 너 미쳤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 원리와 같은 겁니다. 삼국시대에 있었던 폐수는 만주에 있는 거기 폐수가 아니고요. 하북성 일대에 폐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북성 일대에 있는 거예요, 폐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수 이남을 떼어주겠다고 하는 건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하북성 일대에 원래 고구려가 있고 이제 백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백제가 멸망을 하고 고구려가 이제 패망을 하면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제 발해 유민들이 만주 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그 하북성 일대가 당나라의 관할이 된 겁니다. 당나라의 관할. 발해가 다시 옛 지역의 고토를 회복하겠다고 치고 하북성을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당나라의 관할이었던 이 하북성 일대 폐수 이남을 신라에게 떼어줄 테니까 네가 지금 내려오는 이 발해의 남쪽을 막아라. 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지역은 당나라의 관할이니까 떼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에 당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잘 보시면. 고대의 지명과 요나라 이후 고려의 지명, 그리고 조선시대 와가지고 이 지명을 혼돈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평양도 고대의 평양이 있고 요나라 그 고려의 이후의 평양이 있고 조선시대 지금 북한에 있는 평양이 서로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찬가지 폐수도 고대의 폐수가 있고 요나라 이후의 폐수, 뭐 니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니아의 폐수가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에 불렸던 그 대동강 그 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북한에 있는 그 대동강 폐수. 그 부분을 혼돈하게 되면, 착각하게 되면,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해군사라고 하는 것이 요 영해입니다. 고려대에 있는 혼일강력 대지도에 보면 청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해가 아니라 청해. 정해 적산. 적산이 바로 장보고가 법화원을 세운 곳이 바로 이 적산입니다. 청해진에 대해서 삼국사기는 뭐 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있지만 청주 치청절도사, 청주 치주장사, 연주 도독사마, 또 영예군사 이런 관직을 부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해진은 산동성 적산 이 지역 정해지역이 청해질이 아니겠느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국 발해와 신라 당나라가 전쟁을 했던 그 지역은 산동성 일대와 하북성 일대가 맞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륙 동쪽에 있었던 대륙 신라는 김춘추 이후에 당나라에게 속국이 되었던 거고요. 세 번째, 대진국 발해가 서진 정책을 하면서 하북성을 쳤던 이유는 자신의 동생 대문회의 배신이라던가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 따위는 필요 없고요. 원래 고구려의 영토, 옛 영토를 찾기 위해서 발해가 서진 정책을 했던 거고 하북성을 먹었던 겁니다.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현대사에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내 땅이었느냐 네 땅이었느냐 이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먹기 위해서 막 싸우고 점령했다가 다시 되찾았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마스라던가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이유도 이 땅 따먹기라던가 이 땅 때문에 영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고대의 요수는 하북성 일대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거란족 이진충이가 당나라와 이제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요. 이진충이가 당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때 발해의 이제 대씨가 요수를 건너가서 자연스럽게 자연빵으로 발해의 국경선을 이제 지킬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대의 요수가 하북성이기 때문에 발해는 하북성 일대까지 국경을 이제 당나라와 맞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도 그러하다. 요사에 의하면 발해의 영토는 사방 5천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 5천리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왼쪽 오른쪽 다 해가지고 5천리. 고구려가 전성기일구가 있을 당시에 광개토대왕이 우리 땅으로 확보시켰던 그 요동을 발해선왕이 다시 확보하게 되면서 언제까지 식민 지배를 받던 식민사관에 찌들어가지고 약소국이었던 우리가 이 정도면 대단했다. 정신승리에 개쩔어 있고 조선 후기에 당빌 지도나 다른 지도를 보더라도 간도 협약 당시나 그 이전에 그 지도와 광개토대왕의 그 영토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 지도와. 광개토대왕의 이 광활한 대륙은 그런데도 광개토대왕의 광활한 영토 하면서 정신승리에 개쩔어 있을 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시오. 국경 면적이 연해주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고구려 최대 전성기보다 영토가 더 넓었던. 뭐가 됐든 지금의 발해의 영토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의 발해는. 삼국사기 백제 본기 뒷부분에 보면 척초무가 백제의 의자왕 손자인 경에게 그 백제를 이제 승숙해 하려고 하니까 이미 발해와 신라가 그 백제의 땅을 나누어 가져가지고 이미 모두 다 할당해가지고 이제 백제는 거기에 승습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대가 끊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영토인 남북국 시대인 그 발해와 신라를 보면 발해가 백제의 땅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주류 강단 사학의 논리대로라면 그렇지 않나요?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한반도에 있는 신라왕을 산동반도에 있는 이 지역명을 따가지고 직책을 하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대륙 동쪽에는 신라가 있었다. 대륙 동쪽에 있었던 그 신라는 김춘추 이후에 당나라의 속국이 되었다라는 게 팩트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륙 동쪽에 있던 그 신라는 언제 망했느냐? 당나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을 했다. 그게 오늘의 팩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